다 되는데 맥 사바지 그지다다 가산비 예지 냄년 쇼는 지 가르르지는 지 냄년 쇼는 튜니버디 겁리야 야고지 세스 오늘 마이크를 새로운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저번에 할 때 제가 두 번째 쉬었다가 두 번째 할 때 제가 뭘 잘못 눌렀는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행운과 모든 것들이 편안하기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8일째입니다. 저번에 거와 같이 연속해서 티벳의 유식의 전파에 관해서 전파와 유식의 견해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것 또한 어제 한 몇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분류를 했을 때 한 6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본래 5가지였는데 하나를 더 첨가를 했습니다. 하나 첨가한 것은 그 타공과 유식의 관계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6번째는 내일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나누어서 말씀드리기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전부 다 그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고 그것을 다 보자고 하니까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륵 부처님의 법에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미리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은 것들을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논문의 그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륵 보살님의 미륵 오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자현 논사께서 무착보살님의 지은 그 팔천반야경에 대한 주석서도 있습니다. 측준이가 지침만 많게 인주산 되게 토로만 되어 지지. 아니 뒤체도 자리 세버지 통일하면. 자 그냥 뒤에 때야데 그냥 쓰도 제가 보여준 이 화면들 잘 보이십니까? 어떨 때는 저는 보이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안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 미륵보살님의 그 논서 중에서 현관장엄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무착보살님이 보고 그것을 다음에 그 다른 논사들이 논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미륵오론과 미륵오론과 무착이 그걸 쓰고 세친이 함께 유추석을 했다 합니다. 아비아카라투타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부처님의 친구가 법신이기도 하고 그 신의 그 신구의 모든 것이 합의된 것이 그 창라도제입니다. 그 금강수보살인데 금강수보살님에게 모든 것을 모아서 부처님 반야경을 설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반야경의 경전에 있으면 미륵보살님의 그 모여서 반야기를 편찬을 했습니다. 그 사자현 논사와 그 사자현 논사는 무착보살 이후에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에 다른 또 얘기가 있는 것은 그 미륵보살님이 그 현관장엄론을 지은 것은 일찍 지었지만은 나중에 그 무착에게 얘기를 해서 늦게 이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들조차도 그 말도 그 바른 근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서 안에서도 그 인도의 그 경전한 논서 안에서도 다른 그 얘기들이 서로 전하는 얘기들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음에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미륵보살님의 논서가 어느 학파의 견해인가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명료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륵보살님의 오론은 인도나 중국에서는 그렇게 어느 학파의 견해인지 그렇게 논쟁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티베트에서는 상황이 다르고 논란이 있습니다. 아주 큰 논란도 있었고 견해들도 다른 견해들이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한 그 세 가지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유식과 문의 중간과 유식이 함께 한 그 같이 보는 견해와 오직 중간의 견해라고 보는 것 그리고 전부 다 유식의 견해라고 보는 이 세 가지 견해가입니다. 널리 알려진 것은 그 미륵오론이 유식과 중간의 견해가 합쳐져 있는 견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식과 중간의 견해를 같이 다 보는 것은 옹로저와 로덴시럽과 쫌델링레, 롱동바, 고람바 등 많은 학자들이 유식과 중간에 같은 합해진 견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같이 견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관장엄론은 중도의 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엄경론, 변법성론, 변중변론 이것은 보성론은 중간의 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관장엄론은 중간의 견해이고 장엄경론과 변법순론, 변중변론은 유식의 견해이고 보성론은
기류론 정파의 견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거의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다딩이 능이 쉬다데. 다전에 중대 덕유 주시는 나올래요. 가르송을 알았잖아. 상계예배기 롱다. 그것에 대해서 쌍계념박에서 말씀하신 거에서 근거를 댑니다. 유식 오로는 미륵 오로는 미륵오로는 이것은 대승의 인과를 말씀하시며 모든 논설을 얻을 수 있는데 중간에 세 가지는 중간의 법을 보이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유식의 특별한 논서이며 미륵오로는 첫 번째는 중간과 유식의 공통된 논서이고 마지막 논서는 형교와 밀교의 공통된 논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그 첫 번째 현관장음론은 중간에 것이고 중간에 그 세 가지는 그 유식이고 마지막 보승론은 중간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오론이 다 유식의 견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양미팜 최기 라마와 그 돌보와 셰랍 헬첸과 벤첸 샤캬촉들이 전부 다 유식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미륵오론 전부 다 유식의 견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부 모두가 중간의 견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준 랜다와 션누 롯데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제준 캠베 딜렌에 보면은 미륵 오론을 유식으로 무차 형제의 제자들이 말하고 미륵 오론을 유식의 법으로 보지 않으면 무차 형제들의 제자과 그들의 경서를 유식이 아닌 것과 같으므로 유식의 종유라 가진 사람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미륵 오론들을 그 무차 형제들이 말했고 무차 형제들이 말한 것들을 유식이 아니라고 말하면은 유식의 종이와 유식의 그러한 그 유식의 경전을 가진 것들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마 웨셀이 말씀에도 미륵 오론 중은 현관장음론은 중간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유식 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말한다면 그것이 중간이면 중간이고 유식이면 유식인 것 같다라고 하지 어떤 것은 유식이고 어떤 것은 그 중간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들이 전부 다 유식이면 중간이면 중간이어야 되고 유식이면 유식이어야 한다. 어떤 것은 중간이고 어떤 것은 유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성해탈군과 사자현의 계보에 명료하게 나와 있고 티벳의 학자 이전의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벳의 대부분의 학자들 이전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관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렌다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의 그렇지만 합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렌다와처럼 모든 것들 미륵 오론이 전부 다 유식의 견해라고 본다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미륵 오론이 모두가 유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티벳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식 오론에 미륵 오론에 그 견해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미륵 오론에 그 무차 형제가 지은 그런 그 논서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 오론 중에서
장엄 경론에 무착고사리 지은 것은 없습니다. 범법성론, 장엄 경론, 변증별론은 전부 다 세친이 지은 논서가 있고 보성론은 무착고사리 지은 논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이것들이 그 무착고사리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에서 또한 그 논쟁거리는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미륵 오론 중에서 네 가지는 그 무착 형제의 논서가 있지만은 현관장음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현관장음론을 그 완전하게 무착 형제가 지은 그 논서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관장음론을 주석한 주석에 관하여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미륵과 관련된 20가지 논법을 말씀을 드린다면 모두 다 알 것이라 좀 지루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미륵과 연관된 20가지 법 중에서 제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그 논서들 중에서 경과 연관해서 논서가 12가지가 있고 그 경과 연관하지 않는 것은 6개 있습니다. 그 미륵에 관련된 20가지 그 중에서 레우 게마라는 그 불을 성해탈군을 불러서 묘척보살님의 그들을 개년시보와 성해탈군이 만나서 그러한 리티 4개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리티 4개마를 가짐으로 인해서 리티 4개마와 현관장음론과 같이 연관해서 그렇게 주석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 경과 연관해서 경의 주석을 단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것은 그 반야경과 그 윤계딩두숨과 그 현관장음론도 경과 연관해서 논서를 지은 것입니다. 경과 연관해서 그 논서를 짓지 않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그런 것은 그 팔천송 섭의론이 가장 그 많은 논서 중에서 가장 큰 그 명료하게 가진 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야불물 20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반야 16가지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반야경 16가지를 말하는 대부분은 전부 다 번역해 마쳤습니다. 반야경의 모든 것을 반야불모와 그에 대한 그
다른 지말로 되어 있는 논서들 전부 다 18가지를 다 번역해 마쳤고 마쳤지만은 반야경에서는 윰과 그의 그 반야경 등과 그의 촉 한편으로 되어 있는 그 8가지를 다 분류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그런 것들도 어떤 것은 다 되어 있다라는 것도 있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티베트 왕조 시대 때 반야경 계딩 기순과 그에 또 연관되어 있는 그 지류 전부 다 번역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모든 것은 다 그것을 번역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것이 다 그만큼 그 개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그것들은 전부 다 이후에 보도님 보제되다 번역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후의 세기에 전후의 그 시기와 번역된 시기가 다른 것이 있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현관장엄론의 주석들은 많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미륵에 관한 그러한 것들에 미륵 오론에 관한 주석들을 인도의 노사들이 말한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로본 로델이 지은 것도 있고 세친보살님이 지은 그 논서 그 로덴 셴나 펜베가 지은 것도 있고 젠 카체베가 지은 것도 전부 다 현관장엄론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륵 오론 중에서 그 20가지는 미륵 오론 등과 이섭송 등 이섭송이 있습니다. 이섭송은 대성과 소성의 같이 의견이 일치한 그 논서와 대소성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비달마 집론과 섭대성론입니다. 그 이섭론하고 그것들도 미륵과 관련된 20가지 법이라고 학자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착과 연관되어 있는 논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착이 지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세친이 지은 것도 있고, 성음론, 오음론, 주소돌이 같은 그 8가지 논서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륵보살과 연관되어 있는 그 논서들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미륵 오론과 미륵 오론의 두 가지 그 현관장엄론과 경장엄론, 그리고 변법성론, 변중변론, 그리고 보성론 이렇게 해서 미륵 오론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가사지론에 5분하고 그 아비달마 집론과 섭대성론, 아비달마와 첩돈에서는 이섭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친보살님이 지은 8가지 논문을 8개를 추가하면 20가지입니다. 이것을 미륵과 연관이 있는 20가지 법이라고 합니다. 세친의 8가지 논서는 20송, 30송, 성음론, 오언론, 그 주소도리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근데 상호 의존에 대한 주석인데 그것을 어떨 때는 그것을 주석에 포함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든림포체와 세라제들은 상호 의존에 대한 주석은 주소도리는 그것은 그 20가지 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음경론의 주석과 변증변론의 주석들입니다. 있습니다. 따라나타의 인도 법사, 인도의 논사들이 말하면은 그것들이 8개 나누었다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상호 의존 경론과 변중 변론, 장음 경론 이러한 것들의 그런 것들을 어떠한 논설라고 하기는 없고 해설서라고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음론, 보온론, 20송, 30술 이런 것들도 그냥 그 어떨 때는 해설이라고 되어 있고 어떨 때는 논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있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더 논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논설하면 절이라면 절로 잘 이름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렐게기가 전부 다 잘 분류한 것들이 미력과 연관된 20 논서는 티벳에만이지 다른 데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미륵법의 지벳에서 온 그러한 것들이 언제 왔는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티벳에서 미륵 오론을 번역을 했었을 때 그 처음에는 빠짤로자와가 있습니다. 도제 빠짤로자와 다른 논사분들이 그 티벳에서 와서 했습니다. 그 안에서 먼저 젠카보체께서 그 오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연세가 많았습니다. 그게 미륵 오론에 대해서 그 수행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수행에 관한 것들을 수행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숙가웨 도제라는 분이 그 통역을 해서 젠카오첸에게 보성론에 대해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그때 숙가웨 도제가 그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함께 빼마성계라는 그러한 그 역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와서 그 당시에 그런 가르침들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장음경론의 가르침들을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그 미륵 오론에 가장 먼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올록 첸복에서 지은 것이 미륵 오론의 가장 처음부터 가장 시초라고 얘기합니다. 올록 첸복에서 미륵 오론 중에서도 현관장음론과 연관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반야경과 반야경 섬론, 그 보성론, 변법성론, 변중변론, 장음경론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요약해서 논설을 지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도 많은데 요즘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티벳에서 말하는 유식 오론의 가장 오래된 그 주석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기록된 것과 이름을 붙인 것과 이름 붙이지 않은 그러한 것들에 관한 그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젠카오젠의 개성으로서 많은 번역한 논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재진루
잠재 그 미륵에 개성된 미륵에 개성된 그 논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요즘에서 로덴셰라 삐진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티베트에서 처음 강원 처음에 되었을 때 그분이고 티베트에서 날랜드라고 볼 수 있는 삼예의 큰 강원이 있습니다. 그 티베트에서 처음으로 강원이 세워진 것인데 그 안에도 많은 그 대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현관장음론을 중점적으로 해서 미륵 오론에 대한 것들을 주석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륵 오론들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미륵 오론이 처음 했을 때는 올록자와 첸보가 한 논서들이 그 분의 은혜가 가장 큽니다. 그것은 미륵 오론뿐만 아니라 그 유식과라든가 인식론들 등에서도 관한 은혜가 큽니다. 티베트에서 관한 그러한 논서들과 그러한 그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옹로첸보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네 가지 큰 종파, 겔룩, 샤캬, 닉마, 가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종파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한 그 정도일 뿐이지 티베트에 있던 그 이전에 있던 많은 그 대학자들의 말씀하시던 그러한 지금 우리가 네 종파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그러한 그 전기 시대 때와 전기와 후기를 나눴을 때 그 전기 시대 때에 있었던 그러한 많은 논사들의 그 논사들이 애써서 한 그러한 고행으로 인한 그 논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봐야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제일 처음에 그들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륵 오론에 대한 처음 연관된 전기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섯 번째 셴동과 타공과 유식과 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냥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는 그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토론하고 우리가 좀 의심을 내고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 내가 완전히 결정해서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셴동과 타공과 유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공과 유식의 연관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타공, 셴동과 랑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셴동과 랑동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두 가지 셴동과 랑동의 그 차이점을 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티베트에는 셴동과 랑동을 두 가지로 나누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공, 랑동이라는 것은 용수보살의 근본 중론성과 월칭보살의 입중론의 사상을 간주를 합니다. 셴동이라는 것은 보성론을 중점적으로 인정하는 파라고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랑동과 셴동의 의미는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모든 것들의 현상들의 자체가 본질이 없거나 실제 하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하는 견해가 랑동입니다.
그 불성의 본질은 그러한 그 오염되지 없고 오염됨이 없고 그 불성 자체가 그 비어있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셴똥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말하자면 셴똥 타공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말한 사람 누구인가? 젠카오체의 논사가 말한 귤라마를 보성론을 전부 다 그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그 견해를 셴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랑중 도르제도 그 셴똥의 견해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돌보와 셰럽겔첸도 그 셴똥에서 근본과 길과 그 과 모든 것들을 다 연관을 해서 나중에 그 셴똥으로 가게 되었고 후에 조낭의 학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랑중 도르제께서 셴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랑중 도르제께서 그 셴똥 그 타공을 인정하는 것은 꿍켄 했기 때문에 꿍켄 돌보와 같이 이 토론을 그 연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꿍켄 돌보아와 랑중 도르제와 많은 그 토론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랑중 도르제는 셴똥의 입장을 가지고 꿍켄 돌보아는 랑동의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랑중 도르제께서 그 당시에는 그 셴똥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꿍켄 돌보아는 셴똥의 견해를 완전히 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랑중 도르제께서는 셴똥의 측면을 얘기를 하고 꿍켄 돌보아는 랑동의 측면을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그 토론들을 한때 그 랑중 도르제가 지금 당신은 나를 그 반박을 하는데 셴똥의 견해를 반박을 한다. 그렇지만은 미래에 당신은 그 셴똥의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보호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말은 그 조낭파에서도 인정을 하고 까규에서도 이 말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낭의 말을 보면은 조낭의 돌보와 꿍켄은 그 꿍켄이 셴똥으로 견해 가기 이전에 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건지 아니면 랑중 도르제의 영향을 받아서 그 셴똥의 견해를 그 영향을 입었는 건지에 대해서 그 셴똥으로 갔는지에 본다면은 랑중 도르제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꿍켄 돌보아가 셴똥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분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깔마파 3대 깔마파 랑중 도르제께서 그 타공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역사와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랑중 도르제에서 그 셴똥과 연관해서 지은 그 논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성찬탄의 주석과 변법성론의 주석, 그 깊은 뜻의 근본 주석, 보성론의
보성론의 주석 등 그 많은 논서들을 지었습니다. 그분께 하신 그 오래 하신 것은 열애장과 연관이 있는 것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랑중도르제께서는 깊은 금강승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성의 보성론과 내가 지은 삼모 낭동기 직동 깊은 뜻의 해석 정도를 못한다면은 알지 못하고 깊고 넓은 밀교의 뜻에 완전히 들어가고자 한다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밀교를 하기 이전에 두 권의 논서를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꽉교파에서는 그러한 것들, 그분의 말씀을 전승을 해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랑중도르제는 그 타공의 견해를, 센동의 견해를 가지셨습니다. 돌보파 또한 나중에 센동의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견해에서 어떠한 그 차이점이 있는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견해에서는 그 센동인 거로는 똑같지만은 그 랑중도르제의 말씀 그 논서와 그 제자가 지은 논서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랑중도르제의 그 센동과 돌보파의 센동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랑중도르제는 있고 존재와 비존재의 두 개를 초월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존재함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랑중도르제는 그러한 그 시계 그 불성의 그 식이 있는 존재와 있지 않은 그 동재를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용수보살과 무착보살의 사상과도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에 보면 그 나중에 후에 그 센동파들도 랑중도르제의 그 견해를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랑동파들도 그 견해들을 관심을 가졌다는 것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이에 어떤 학자들은 랑동과 센동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랑중도르제는 랑동과 센동을 서로 나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가 있는데 꿍켄롱젠도 그 두 가지를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꿍켄롱전파와는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꿍켄롱전파도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받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후에 그래서 그들이 그 랑중도르제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랑동과 센동을 분리하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랑중도르제를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널리 아는 것은 조난궁켄의 그 조난궁켄들은 모든 걸 실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3점 분별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지 우리가 봐야 할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랑중도르제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분석해 고찰해 봤을 때 막판 봤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하는가, 우리가 분석 사유해 봐서 마침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한다라고 한다 하면은 그 우리의 부처님의 지혜 그 불성조차도 마침내 얻을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오시든지 오시 않으든지 간에 그 불성은 열애장으로서 있는 것고 그 본질로서 있다라고 무시이래로 그것은 변함없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본질로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본질로서 실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성이 그 열애장이 본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무시이래로 가지고 있다라고 있는 것이 그 본질로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떠한 객진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객진으로 있다면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진으로 있는 것은 항상하지 않는 것이고 변화성이 있고 어떤 허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랑중도르제의 랑중도르제도 육아사지론 등의 유식의 많은 논서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륵오온들을 많이 공부를 했고 까규에서도 미륵오론을 처음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전파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까규에서 미륵오론을 처음으로 이렇게 특별히 미륵오론을 가르치고 그것을 길을 열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꿍켄 조낭파 첨부는 정교와 셰랍겐첸 등은 셰랍겐첸 등은 처음 유식이라고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미륵이라고 유식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그 미륵오론과 유식의 그 경전들과 농서들을 견해로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유식의 견해라고 유식의 논서라고 말하지만은 그러한 그 모든 경전들의 견해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유식의 견해라고 하지만은 티벳에서는 그 유식이 그것들이 티벳에 널리 알려진 것은 꿍켄 첸보에 의해서입니다. 꿍켄 첸보는 자기 스스로 유식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은 유식에 관한 경전들을 많이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논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덴뱅원보 넓은 꿍켄 조낭파께서 열애장을 인정하는 것은 항상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은 보성론을 그 근본으로 가지는 이담으로 가지는 이가 우장에서 많이 있다. 그것은 꿍켄 돌보아의 은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보성론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소위 경전으로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꿍켄 돌보아의 그 은혜라고 이렇게 찬탄을 했습니다. 고란파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식의 이름을 타공 셴동으로 바뀌었고 중간의 견해라고 조랑파들이 말한다. 조랑파들이 새로운 이름을 했지만은 뜻으로는 유식이다라고 했습니다. 말로는 그들이 그 위대한 중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 우리가 그 일반적인 견해로서 유식의 논수들과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식의 견전들을 돌보아와 꽁켄 조랑파는 유식의 견해라고 말할 수 않습니다. 유식의 학자들, 유식의 논사들도 유식의 학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 번째의 법륜대 해신밀경, 육아사지론 전부 모두가 다 유식의 경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중간의 경론이고 랑똥의 견해가 아니고 샌똥의 견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가 지은 있는데 세 번째 법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식의 견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은 그 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미륵 오론증들도 유식의 유식의 논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도 어떤 학자들은 유식이라고도 하고 중간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미륵 오론 전부 다 중간의 경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엄경과 대열반경도 유식의 경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들도 유식의 경전이 아니다. 전부 다 화엄경과 대열반경도 중간의 경전이다. 무착의 두 형제들과 무착과 세친, 진나보살 모두도 그들의 학자들도 전부 다 중간의 학자들이다. 광중약의 반야경도 유식의 경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들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본다면 조낭의 전통에서도 유식의 전통의 논수가 무엇인지 그 유식의 학자가 누구인지도 명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식의 논사 각자 전부 다들도 한 몇 명 정도 외에 요즘 널리 알려지고 있는 그 유식의 논사들과 무착과 세친 또 유식의 그러한 논서들 모두 다 유식의 견해와 유식의 학자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낭파의 꽁켄 돌보아와 이후에 온 학자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이 조낭 따라나타입니다. 조낭 따라나타는 또 다른 사람 조낭 돌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불교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역사들로 보면은 연구를 하고 연구도 하는 지우친 쪽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돌보아와 조낭 따라나타의 그 견해들이 약간 다른데 그것이 인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청병과 무착들은 아상가는 유식이라고 말하고 유식이 말한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착을 유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조낭 따라나타는 인도에서는 유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냥 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면 인식의 중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들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진나와 젠다구미 호법 안에 무상 논사들은 유식의 학자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그 돌보빠는 무착과 세진 그런 인도의 그런 논사들의 유식의 학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 유식의 학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따라 나타나는 그러한 무착과 세친 등은 유식의 학파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그들은 셴동 우마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셴동 중간학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셴동 학파의 타공학파 견해 측면에서 돌보빠 다음으로 다음에 가정 또 벤체 샤캬촉의 견해가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의 견해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벤체 샤캬촉은 일반적으로 샤캬 학자들 중에서도 경과 밀교를 가장 많이 배운 세 명의 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샤캬 벤첸촉은 7대 깔무파 존자니와 4대 샤마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샤캬의 많은 학자들 중에서도 까규와 조낭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생애 초반에는 랑동의 자공의 견해를 가지고 후반에는 셴동의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는 중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요가행 유식파와 본질이 없다라는 중간이 있습니다. 요가행파에도 랑동과 셴동이 있고 본질이 없다라고 중간 학파라는 것은 자의력론주와 기류론정파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가행 중간 학파는 산타락시타의 개성을 가진 분입니다. 셴동 유가행파는 무착보살님의 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가행파를 랑동과 셴동 두 가지로 나눈 것은 아주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큰 문제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가상과 유상, 무상과 유상할 때는 유식의 견해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가행 중간학파와 유가행을 사용한다는 것은 중간학파에서 랑동과 셴동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유식과 중간 두 가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널리 알려지는 유식으로는 유상 유식과 무상 유식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널리 유식으로서는 유상과 무상 유식으로 나누긴 하는데 벤첸 샤캬촉은
무상과 유상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무상과 유상 두 개로 나누는 것은 있었지만 그러한 단어는 인도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무상유식파, 무상파는 타공육아행 중간학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그 이름과 같은, 무상과 이름과 같은 것은 타공육아행 중간학파라고 그 말을 하고, 육아학파입니다. 그는 그 샤캬 촉이 중간과 유식의 그 차이점은 그 식은 본질로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신라가 있다라고 해서 언델주 육아행 중간학파는 그 식도 그 실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식에서는 그 부처님의 지혜도 식이다. 근데 식과 지혜를 또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식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식에서는 육아행 유식파에서는 그 의탁이성과 생관 그 원성실성을 또 나누는데 의탁이성은 실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샤캬촉과 꾼켄 돌보아가 아하하. 야. 양결치 꼬시는 만들지 마스다. 따서. 따전에 벤지 샤조의 대부분이 양 송당면. 샤캬촉과 돌보아께서 다른 같이 하는 견해는 무착의 형제들은 유식이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각 반박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샤캬촉이 청병과 월칭보살 두 가지가 무착의 두 형제를 유식이라는 것에 논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논박을 했지만은 그 육아행 중간학파에 대해서는 논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착의 두 형제는 유식의 견해와 유식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논박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 월칭가력된제 청변보살은 무착과 그 형제는 중간학파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도로 가지고서는 우마 중간이 아니라고 말한다면은 무착의 두 형제를 그 본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들은 단견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그 본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정도는 떨어질 위험이 있고 월칭보살과 청변보살은 그 중간이라고 말하는 것과 중간학파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만 가지고 중간학파라고 말하기는 또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월칭보살을
그 월칭보살이 무착보살의 견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음마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벤체 샤캬촉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학자들과 다른 그런 견해들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자들이 그분의 샤캬촉의 견해를 많이 논박을 했습니다. TBS에서는 남준 우마법과 실상 중간학파, 무상 중간학파 그러한 것들이 나누는 것도 벤첸 샤캬촉에 말하는 견해의 특별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셴동을 인정하는 그러한 그 학자들의 말하는 그들의 견해들이 어떤 것들의 견해를 말하는 것인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셴동과 우유식의 그 연관성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티벳에서는 유식의 견해들, 유식의 철학들이 널리 전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온전한 유식의 그런 견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식의 유식을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와 그 셴동에 근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전과 논서 두 논서가 아주 같기 때문에 유식의 견해와 셴동의 견해 이 두 가지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셴동 견해를 유식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주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경과 논서들의 근거를 들었을 때는 그들이 똑같은 근거를 듭니다. 똑같은 근거를 들기 때문에 면서도 지금 셴동파는 지금도 유식의 견해가 아니라고 절대 이 사람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샘잠바와 아주 가깝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그 유식과는 아주 먼 거리를 둡니다. 먼 거리를 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저의 한 견해입니다. 저의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뜻으로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각자 자기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티벳에서는 그 대소승의 그 견해를 그 대성이라고 하면은 유식이 아니면 중간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말을 합니다. 그 대성이면은 그 유식 중간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 그 유식과 중간이 두 개여야 한다면은 무엇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 그렇다면은 중간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은 궁극의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식은 궁극의 견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후기 불교시 때는 후기 때는 티벳에서는 중간의 견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한 그 상황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중간이다라고 이렇게 중간의 견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인정하지 두고서라도 그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유식에 그 자립논증파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지만 나중에 후계는 그들조차도 기립논증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걸로 인해서 티벳에서는 어떠하든지 간에 자립논증파든 기립논증파든 둘 다 그 중간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일반적 그러한 상황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궁극의 견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견해가 아니면은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상황에서는 우마가 아니면 설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티벳에서는 그 유식의 대학자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왔다 하더라도 유식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대학자들이나 그 학자나 아니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그처럼 당나라 현장은 그 특권은 특별히 유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갔는데 티벳에서는 그러한 상황들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티벳 사람들이 유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서 다시 돌아와서 유식을 전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를 바라보는 그런 궁극의 그러한 견해들을 바라보는 것도 명량에 되어 있지도 않고 그 유식의 견해 논서들을 바로 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 미륵 오론이 유식의 큰 논서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유식의 견해들이 조금 흩어져 있다라고 하지 아주 잘 발전된 것처럼 그렇게처럼 발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 미륵 오론 중에서 유식의 견해가 조금씩은 있었지만 유식이 완전히 정립될 만큼 그렇게 발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오론을 가지고 어떤 자금 경로는 유식이고 나머지는 보성론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이다라면서 이리저리 서로 밀고 당기면서 유식의 견해들을 모두 다 명료하게 이렇게 분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중국과 요즘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유식조차도 유식파만 보더라도 열애장 사성과에 관한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과 요즘 현대에 연구하는 사람들도 유식에서도 열애장 사상들의 견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열애장 사상은 유식보다 더 이전에 왔는데 유식의 그러한 들도 아내보살 등 같은 경우도 열애장 사상들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식에 있는 열애장 사상들은 아내가 지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장 사상들의 견해들의 가장 중요한 유식에서 중요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본다면은 유식과 열애장 사상과의 관계들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유식의 견과 유식의 견해와 열애장 사상의 견해 둘이 굉장히 연관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유식의 견해가 열애장 사상에 있고 열애장 사상에서는 유식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많이 섞여서 서로 같이 관계가 있는 견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견해나 역사관에서도 봤을 때도 가진 큰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그것을 공부를 하고 서로가 그것을 또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치된 견해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치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거의 많은 일치된 견해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것은 유식의 견해고 유식의 사상이다라고
말하지만은 뜻으로는 유식의 열애장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열애장의 견해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뜻으로 보면 또 유식의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티벳에서는 우마 셴동 중간파들의 그들이 자기들이 유식이면서 유식이 아니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티벳에 그 셴동파가 나는 윤관이라고 해서 억지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내가 열애장 사상의 견해를 가진 그 다른 견해라고 그 대성의 다른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은 또 다른 상황들이 올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국에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요즘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도 대성에서는 큰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후에 그들이 많은 연구들을 함으로 인해서 두 견해를 갖고는 되지 않겠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세 번째 견해가 있어야 되겠다. 그 세 번째 견해가 있다라는 그러한 그 근거로서 그 세 번째 견해가 있다는 근거에 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보성론이다라고 합니다. 그 티벳에서는 보성론은 그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보성론이 예전부터 티벳에서는 그 중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성론은 그 중국어로 바로 그 번역된 그 보성론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할 때 거기에서 말하는 그 연구를 하니 유식과 중간과의 다른 견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대성이면서도 다른 견해의 하나로 인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말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서 본다면 이것도 괜찮은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열애장 사상도 다른 하나의 견해라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 종파는 4가지 이제 5개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견해가 지금 대성은 2가지 외에 하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이 되어 있다면 부처님의 말씀에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뜻으로 보면 중국의 그런 학자들의 그런 그 사용한 그러한 그 견해들을 보면은 좀 더 넓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파를 18견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견해를 봤을 때 열애정 사상의 견해를 하나를 그렇게 넣는다 해도 그렇게 굳이 위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셴동의 견해를 굳이 중간에다가 억지로 그렇게 넣을 필요 없이 한 부분에 열애정 사상의 견해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보성론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셴동의 견해는 조낭파뿐만 아니라 그 샤캬에도 있고 까규 안에도 있고 닉마에서도 그런 셴동의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까규와 닉마에서는 그 셴동의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겐둔베 갤룩에서도 후에 다가란 분이 다가르도 셴동의 견해를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 또 다가르에서도 셴똥의 견해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거 전부 다 모두 다 들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 셴똥의 견해는 그 내가 내 사종파 티베트에서 말하는 내 종파의 그러한 것에 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미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유식에도 큰 영향을 주었나 이러면 그 유식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셴똥에서 유식에서 말하는 그러한 미륵 오온에서 얘기하는 것과 모두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유식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들 그렇게 말한 것이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러면 미륵 오온이 미륵 오론과 유식 무착과 세친의 그 논서들이 그냥 발전된 그 이익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두 사이에서 많은 연결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다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식의 견해들을 가지고 있지만 유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은 중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그 많은 논서들을 보면 아주 좀 희유한 아니면 이상한 견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티베트에만이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내일은 티베트에서 유식의 견해 전파된 것을 빨리 요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티베트에서 유식에 티베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니까 견해와 어떠한 그 토론한 부분에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그 영향을 준 그 네 가지를 나누어서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륵 오론이 티베트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자들의 그러한 견해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유식과 그 중간 그리고 열애장 사상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Jagad